네, 안녕하십니까. 아토텍 코리아에서 플라스틱 도금 및 장식 도금을 담당하고 있는 나형선입니다. 금번 웨비나를 준비를 하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 웨비나를 진행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유가크롬 프리 같은, 그러니까 유럽 전 세계적으로 좀 이슈화가 되고 있는 어떤 환경적인 환경 규제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금년도 작년부터 들어서 원가 절감에 대한 어떤 요구들이나 각 도금업체들마다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원가 절감 및 어떤 품질 개선 그리고 공정 개선을 할 수 있는 아토텍에서 출시한 보조 장비들을 소개하고자 근본 외부나 주제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목차로는 지금 아토텍 플라스틱 및 장식 도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토텍의 보조 장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서 이제 헬릭스라는 장비, 그리고 온라인 팔라딘 컨트롤러, 그리고 온라인 스텝 테스터, 여러 가지 장비가 있지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아토텍 플라스틱 도금 및 장식 도금에서 사용 가능할 수 있는 전체적인 보조 장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다 도금 업체들의 요구 사항일 것 같은데요. 가장 큰 부분은 이제 생산 비용의 절감이 가장 큰 요구 사항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비용의 절감하기 위해서는 이제 높은 수율을 보여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높은 생산성을 확보함으로써 생산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보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금 사용하시고 있는 약품에 대한 절감을 통해서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불량료를 감소함으로써 단위 시간당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불량료를 감소해서 폐기되는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유틸리티에 대한 부분, 폐수, 그리고 전기, 기타 히터에 대한 스팀, 기타 여러 가지 에너지 비용도 절감을 통해서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노동력의 절감, 최근 52시간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시행됨으로써 어떤 노동력에 대한 문제도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100% 해결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요구되는 어떤 생산 비용의 절감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아토텍에서 제안할 수 있는 장비는 크게 6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니코텍이라는 장비고요. 이 장비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니켈 도금액에 유기불순물들을 관리를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유기불순물을 관리함으로써 안정적인 니켈 도금을 함으로써 불량률의 감소, 품질의 안정성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트리크롬 이온 익스체인저 같은 경우는 현재 삼각크롬을 사용하시는 업체들은 많이 사용을 하거나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외주로 이온 수지를 재생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당사에서도 이 장비를 개발을 해서 안정적으로 삼각크롬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장비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티륨 롱라이프라는 장비입니다. 이는 자동차 산업에서 현재 사틴니켈을 적용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증가함에 있어서, 기존에는 이제 사틴니켈을 사용할 때 생산할 수 있는 시간적인 제한이 있었다면, 본 장비를 사용함으로써 일주일 동안 연속적으로 사틴니켈을 생산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헬릭스, 그리고 니켈 린스 리커버리 유닛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데요. 니켈 공정에서 발생하는 수세수로부터 니켈을 회수해서 그걸 재활용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팔라딘 컨트롤러라는 장비도 있는데, 플라스틱 도금에서 가장 좀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부분이 이제 팔라듐입니다. 활성원의 팔라듐인데, 이를 지속적으로 분석을 하고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고, 분석에 따른 결과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보충을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온라인 스텝 테스터라는 장비는 자동차 산업에서 요구하는 내식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스텝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는데, 이를 실질적으로 생산된 제품을 통해서 스텝을 분석하는 게 아니고, 도금 라인에 장착을 해서 자동으로 현재 도금액이 어떤 전이차를 형성을 할 수 있는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총 6가지 장비가 어떤 생산성을 높이고 작품을 절감을 하고 공정의 안정성을 갖고 와서 불량률을 감소시킬 수 있어서 이를 생산 비용의 절감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비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6가지 장비 중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헬릭스, 그리고 팔라딘 컨트롤러, 스텝 테스터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헬릭스라는 니켈 회수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니켈 도금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한 3월, 2월 이 정도쯤에서 이제 급격하게 니켈 가격이 상승을 했고, 현재는 그때보다는 좀 가격이 안정화가 됐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거의 2배 가깝게 니켈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여러 가지 국제적인 뭐 문제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향후 한 10년, 20년 뒤를 바라봤을 때는 가운데 보시는 이제는 그래프에서 보시면 현재 상황에서 더 이상 뭐 발전이 없고 개발이 없다고 한다면 연간 2040년 정도 됐을 때 한 20년 후에는 연간 한 4,000킬로톤 정도가 니켈이 소요가 될 거로 예상을 하지만 점차적으로 전기차가 증가를 하고 이에 대한 포션이 굉장히 증가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현재 예측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니켈 사용량 중에 약 50% 가까이를 이제 전기차 시장, 배터리 이런 쪽에서 니켈을 사용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개발되는 속도로 진행이 된다면 현재 전 세계 니켈 사용량의 거의 배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예측치긴 한데 현재 개발 속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좀 더 급속히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그러니까 개발이 됨으로써 좀 다른 어떤 뭐 대체제 같은 걸 개발이 된다면 이 정도까지 사용량은 아니지만 현재 2차 전지에서도 하이니켈에 대한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거를 바탕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니켈 사용량은 점점 증가를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니켈 사용의 증감에 따라서 이제 니켈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될 거냐를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이제 니켈 예상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본 자료는 이제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이제 발췌한 자료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예상하는 향후 10년 후의 니켈 예상 가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22년 굉장히 좀 피크치를 찐 거는 최근 들어 어떤 국제적인 이슈에 따라서 니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수치이긴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거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현재도 지금 작년 대비 한 2배 정도 올랐고, 한 10년 뒤면 또 한 2배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예상하는 예측치가 이렇고요. 현재 해외 사이트, 즉 월드뱅크에서 따온 자료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예상하는 우상향의 그래프보다는 좀 다소 플랫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그래프 또한 결국에는 뭐 10년 뒤, 15년 뒤에도 우상향으로 니켈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두 자료 이외에도 IMF에서도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에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니켈 가격은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니켈 가격 증가가 예상이 되고 사용량 또한 이제 전기차 배터리 쪽에 사용되는 양이 굉장히 증가를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는 헬릭스라는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금에서 사용되는 니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텍에서 출시한 니켈 회수 장비는 크게 보면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헬릭스 800이라는 장비가 있고요. 헬릭스 2000이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는 뭐 그림에서도 간단하게 보실 수 있겠지만 회수할 수 있는 니켈의 회수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이제 800, 2000으로 구분되고요. 기본적인 구성은 800 같은 경우에는 컬럼이 2개가 설치가 되고 2000인 경우에는 컬럼이 8개가 설치가 됩니다. 시간당 회수할 수 있는 니켈의 능력은 시간당 850g에서 최대 2300g 정도의 니켈을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00하고 2000 두 타입 공이 24시간 7일 동안 연속적인 재생, 그리고 가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세수로부터 직접 연결이 가능해서 본 장비를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헬릭스라는 장비가 출시되기 전에 니켈 리커버리라는 장비가 있었습니다. 네, 니켈 리커버리라는 장비는 수세수를 수집을 해서 어느 정도 농도가 됐을 때 재생하는 방식이라 중간에 상당히 큰 홀딩 탱크가 필요했습니다. 네, 그건 이제 스페이스적으로 어떤 도금업체의 공간적인 제약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들을 해결해서 그러니까 홀딩 탱크 없이 직접 수세수에 연결해서 재생이 가능함으로써 공간적인 제약에 대해서 상당히 개선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pH에 의해서 제어되는 공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굉장히 높은 효율로 니켈을 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재생된 니켈은 리터당 85g에서 약 110g. 이를 황산 니켈로 환산을 하면 리터당 한 350g에서 500g 정도의 황산 니켈을 재생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수하는 과정을 간단한 모식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니켈 도금 다음 단의 수세수 린스액을 그러니까 니켈이 포함되어 있는 수세액을 수집을 해서 이를 재생을 해서 다시 이제 황산니켈로 제조를 해서 다시 본조로 투입한다. 예, 컨셉은 간단합니다. 그리고 모식도에서는 방광하고 광택 사이에 수세수가 없는 걸로 표시가 되어 있긴 한데, 근데 이 헬릭스를 사용할 수 있는 공정은 방광니켈 다음에 수세수, 광택니켈 다음, 그리고 사틴니켈, NPS니켈 다음에 수세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니켈 도금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이제 마이크로 크랙이라는 도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용되고 있지 않은 도금 공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배제가 돼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간단한 다이어그램이고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 같이 이 장비는 굉장히 좀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00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컬럼이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타 이제 뒤에 조그만 이제 탱크들이 있는데, 이는 이제 황산이나 아니면 가성소다, 그리고 사용된 액을 폐기하는 탱크 등등 여러 가지로 이제 활용되는 탱크들이 있습니다. 2000인 같은 경우에도 사이즈랑 이제 재생을 할 수 있는 능력만 이제 향상된 거지 컨셉이나 어떤 운영 방식은 동일합니다. 재생할 수 있는 니켈 양이 증가했기 때문에 컬럼 수가 800은 2개였지만 2000인 경우에는 총 8개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는 이제 큰 탱크들은 800과 같은 경우로 사용되는 황산이나 가성소다, 그리고 이제 버려지는 팩, 통, 기타 등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표는 이제 헬릭스 800과 헬릭스 2000에 대한 장비 사이즈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이 연락을 주시면 해당 자료도 같이 공유가 될 부분이니까 사이즈를 확인을 하시고 본 사이트에서 설치가 가능한 공간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반복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컬럼이 800인 경우에는 2개, 그리고 2000인 같은 경우에는 8개,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할 한 통이 500리터짜리가 800인 경우에는 500리터짜리가 3개, 200리터짜리가 3개, 2000인 경우에는 1000리터 정도 되는 탱크가 7개가 설치가 됩니다. 지금 위에 나와 있는 표 그 사이즈 같은 경우는 본 설비에 대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제 탱크에 대한 사이즈까지 감안을 하시면 이제 본 도금 업체에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략하게 800과 헬릭스, 그리고 그 이전에 출시되었던 니켈 리커버리 유닛 한 300에 대해서 간단하게 비교를 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헬릭스 이전 버전인 니켈 리커버리 유닛에 대해서는 버퍼 탱크 약 한 10톤 정도 되는 탱크가 필요했습니다. 800과 2000인 경우에는 그런 버퍼 탱크, 큰 사이즈의 탱크가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운전하는 방식은 기존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퍼 탱크에 수세수를 모아놔서 일정한 농도가 되면 이를 재생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배치 타입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800과 2000인 경우에는 그런 버퍼 탱크가 없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니켈을 회수하는 효율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약 70% 정도의 재생 효율을 보였다면 헬릭스 같은 경우는 95% 이상의 재생 효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생 능력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전 모델은 시간당 한 2.4kg의 니켈을 회수할 수 있었고 800은 시간당 850g 정도, 2000은 시간당 2300g 정도의 니켈을 회수를 합니다. 재생된 니켈의 품질을 보면 과거에는 pH가 좀 상당히 낮은 범위에서 운영이 됐습니다. pH 2에서 리터당 35g 정도. 효율도 굉장히 높아졌고 재생된 니켈의 품질도 굉장히 향상이 됐습니다. pH 3에서 4 정도인 pH에서 적게는 리터당 85g, 많게는 리터당 110g 정도의 니켈을 재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생된 니켈 품질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재생된 니켈의 TOC는 약 한 25ppm 이하의 품질을 가지고 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어 방식은 과거에는 이제 니켈 농도 센서를 통해 가지고 재생이 됐다면 800과 2000의 경우에는 pH 센서를 통해서 재생을 하는 제어 방식입니다. 물론 니켈 센서를 사용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옵션으로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pH만으로도 충분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 크게는 보시는 표와 같이 헬릭스 2000 경우에는 약 한 2.3m, 2.8m의 사이즈가 되고요. 800인 경우에는 1.45 그리고 1.75 면적의 사이즈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헬릭스라는 장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무 상황에서나 니켈을 재생해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조건이 있긴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수세수의 니켈 농도가 약 리터당 1g에서 약 10g 범위 내에 이 헬릭스를 운영하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니켈 농도가 너무 낮으면 재생 효율을 감소시킬 수가 있고요. 니켈의 농도가 너무 높으면 재생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에 손실을 야기합니다. 그리고 수세수의 용수의 품질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제시하는 그 용수의 품질 범위는 일단 칼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수세수에 칼슘의 농도가 리터당 한 10ppm 이하의 용수를 사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효율과 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칼슘이 왜 문제가 되냐 말씀을 드리면 칼슘 같은 경우는 이 헬릭스를 운영하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니켈 이온과 Na 이온, 나트륨 이온을 이온 교환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칼슘 같은 것들이 있다 보면 이게 우리가 원하는 니켈로 재생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CaSO4 염화 칼슘을 이제 만들어서 효율을 굉장히 낮추고 이로 인해서 장비가 좀 부하가 걸리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침전이 돼서 장비를 막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칼슘의 농도는 최대한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수세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이나 어떤 박테리아가 생성되는 것을 방지를 해야 됩니다. 이 또한 박테리아 같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형성돼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형성이 된다면 이 또한 이제 장비가 막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세수 탱크에 대한 주기적인 청소 및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방문을 해서 어떤 사이즈나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그래프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헬릭스가 설치된 거는 없기 때문에 이제 해외에서 헬릭스를 설치했을 때 이제 회수했던 어떤 경험적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pH가 한번 6월 25일부터 이제 모니터링이 됐던 건데 일시적으로 pH가 굉장히 낮은 경우도 있었지만 그래도 한 pH 4 정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니켈이 회수하는 농도는 리터당 한 80g 정도를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것도 이제 과거 자료긴 한데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니켈을 재생을 해서 이것을 절감한 효과를 본다면 약 한 3만 달러, 3만 유로 정도를 회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보다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본 장비로 과연 우리 업체에서는 우리 회사는 얼마 만에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을까가 가장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해외에서 설치된 사례를 본다면 헬릭스 800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작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설치했고 연간 평균 75,000달러, 현재 기준으로 한다면 약 한 1억 정도 되겠죠. 현재 환율로 한다면. 그리고 헬릭스 2000 같은 경우에는 5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25만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면 현재 가격 환율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3억 정도가 연간 비용 절감이 됐습니다. 근데 이 자료는 25,000달러, 75,000달러, 75,000달러는 현재 가격이 아니라 과거의 황산 니켈 가격 기준으로 비용 절감한 산출한 비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본 장비로 이제 비용 절감할 수 있는 것은 현재 황산 니켈 가격하고 회수된 공정 단계에 따라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00 같은 경우를 지금 평균적으로 25만 달러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는 과거의 황산 니켈 가격이 한 4,000원 정도, 지금의 한 절반일 때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지금 절반 수준의 황산 니켈 가격에서 한 3억 정도가 세이브가 됐다면, 현재 제가 알기로는 현재 황산 니켈 가격이 약 한 10,000원에 육박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연간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이 약 5억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현재 황산 니켈 가격하고 실질적으로 회수되는 니켈의 양을 계산을 해서 되는 산출이 돼야 되겠지만, 간략하게 어떻게 산출이 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계산하는 표인데요. 그러니까 총 한 달에 사용하는 황산 니켈, 그리고 염화 니켈, 그리고 한 달에 사용하는 총 니켈 양극의 양을 입력을 하고, 그리고 총 1년,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생산한 생산 면적, 그리고 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스퀘어 제곱 작업 면적 1m 제곱당 얼마 정도가 드래그 아웃 됐느냐, 그리고 각 니켈 도금, 방광 니켈, 광택 니켈, 사틴 니켈, MP 니켈에 대한 현재 도금액의 니켈 함량, 그리고 평균적인 니켈 도금 두께, 이것들로 뭐 이론적으로 산출한 가격이긴 수치긴 합니다.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서 총 1년 동안 소모되는 총 니켈의 양을 계산을 하고, 그리고 수세수의 니켈 농도, 그리고 수세수의 유량, 그리고 작업 시간, 이것들을 입력을 했을 때 현재 업체에서 고객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 사이즈가 계산돼서 나오고요. 그리고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넣은 값이긴 한데,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면 월간 세이브할 수 있는 금액이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연간으로 환산을 하면 되겠죠. 근데 물론 이거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부대적인 어떤 금액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황산, 가성소다, 그리고 에어, 에너지, 그리고 폐수 처리 비용, 이런 것들로 기본적으로 니켈 1kg를 재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다 산정이 돼 있고, 이거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범위 내에서. 이 비용들도 산출해서 실질적으로 재생된 금액에서 사용된 총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실질적으로 절감되는 금액이겠죠. 저희가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론적으로 계산한 값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해외 사이트에서 저도 문의를 해본 결과 이론적으로 계산한 수치와 실질적으로 원가 절감된 금액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지금 현재 사이트 현재 회사에서 사용하고 계신 어떤 정보들을 제공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렇게 계산식으로 계산을 해서 연간 어느 정도의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본 헬릭스라는 장비는 니켈 도금 이후의 수세수에서 버려지는 니켈을 회수해서 다시 본조로 투입하는 장비고요. 24시간 7일 동안 연속적인 재개색 및 가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버퍼 탱크 없이 수세수에 직접 연결해서 연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생 효율이 약 95% 이상의 굉장히 높은 효율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자동으로 운영이 되며 높은 니켈 농도로 재생이 가능합니다. 리터당 85g에서 110g 정도의 니켈. 그리고 재생 능력은 시간당 800에서 2300g 정도의 니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장비를 추가적으로 이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수세수의 유량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한 200리터에서 최대 1200리터까지 운영되는 수세수의 유량을 사용을 해서 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헬릭스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온라인 팔라듐 컨트롤러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금의 품질의 안정성, 공정의 안정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제 공정 내 많은 요소들이 관리되어야 하고 어떤 첨가제들이나 약품들에 대한 분석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일단 공정관리 분석은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 이제 오프라인 분석이 있고 온라인 분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이제 말 그대로 액을 떠서 실험실로 가서 어떤 장비나 습식을 통해서 첨가제를 분석을 하고요. 온라인은 공정에서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분석을 합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겠죠. 온라인 분석이 오프라인보다는 훨씬 빠른 분석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동 분석이 되는 결과를 바탕으로 라인에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주기적인 분석이 이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당연한 얘기죠. 도금액으로 들어오는 어떤 그러니까 불순물들, 그리고 도금액에 들어오는 첨가제 양, 이런 것들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분석이 중요하고,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정확하게 분석하냐에 따라서 품질의 안정성, 공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중에서 특히 플라스틱 도금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 중에 하나가 이제 활성원 공정, 팔라듐을 사용하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이는 제품의 품질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이제 팔라듐이 귀금속이기 때문에 공정 비용이 굉장히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팔라듐 농도를 관리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대부분 잘 하시고 계시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팔라듐 농도가 낮다면 이제 미도금의 가능성, 분량이 굉장히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높은 팔라듐 농도인 경우에는 드래그 아웃으로 인한 팔라듐의 손실, 공정 비용이 굉장히 증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시적이지만 어떤 문제에서 굉장히 이제 팔라듐 농도가 올라갔다. 근데 지금 생산하는 제품이 이중사출이다. 그러면 이제 선택성을 감소시켜서 이 또한 불량을 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활성원 공정의 팔라듐 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비가 온라인 팔라듐 컨트롤러입니다. 분석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클리닝을 하고 다시 분석을 준비하는 그 총 시간이 약 5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동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 특히 이제는 분석할 수 있는 범위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용액을 통해서 이제 크로스 체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본 장비는 이제 팔라듐을 분석을 해서 이제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자동으로 지금 팔라듐을 보충을 합니다. 그리고 보충량을 지속적으로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라듐 소모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가 있으므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제품에 하루에 들어가는 제품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 동안에 큰 대물이 들어가는 경우, 뭐 소물이 들어가는 경우, 형상이 복잡한 경우, 이렇게 복잡하지 않은 경우, 그래서 어느 시간 동안 동일한 제품이 흘러간다면 이게 분석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 제품이 들어갔을 때 팔라듐의 소모량을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형상이 복잡하고 이제 뎁스가 깊고 이런 것들을 이제 묻어나간 양들이 많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그걸로 해서 어떤 개선점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주기적인 분석 결과를 통해서 백업을 통해서 이제 서류화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첨가제의 사용량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를 할 수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목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안정적인 공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팔라듐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이 장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본 장비는 이제 한 장비를 가지고 두 개의 활성원조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쉽게 모니터링 되는 앱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충량은 농도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수동으로 설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버도징 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정 또한 굉장히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장비의 팔라듐은 이제 UV를 통해서 측정이 되고요. 측정할 수 있는 범위는 약 한 20ppm에서 200ppm까지 팔라듐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기적인 보정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매월, 매주 하실 수도 있고, 어떤 공정 조건이 변경될 시에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낮은 농도, 높은 농도의 팔라듐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두 가지의 보정 방식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낮은 농도의 팔라듐일 경우에는 20, 25, 50, 70 ppm의 이제 팔라듐을 가지고 보정을 진행을 하고요. 높은 농도를 사용하실 때는 75, 100, 150, 200 ppm의 팔라듐을 가지고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UV로 측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정확도는 불순물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예를 들면 이제 크롬입니다. 물론 이제 팔라듐의 크롬 농도가 증가를 하게 되면 이제 어떤 분해가 되는 확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크롬 같은 어떤 불순물에 의해서 정확도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지속적인 보정 이런 걸 통해서 그 부분을 상당히 상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 당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제 어드맥스나 네올리크의 이제 콜로이드 액티베이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장비가 운영되는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DI로 장비를 세정을 하고요. 팔라듐 농도를 분석을 하고, 물론 이제 분석하는 주기, 5분 단위로 할 거냐, 10분 단위로 할 거냐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수동으로 1시간에 한 번씩 사람이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설정을 해서. 그리고 분석이 다 끝나면 질산으로 클리닝을 하고 다시 수세수로 DI로 린싱을 해서 다음 분석을 준비를 합니다. 보충은 지금 분석을 위해서 상기에서 분석된 팔라듐 농도를 기반으로 해서 자동으로 모자른 팔라듐 양을 보충을 하고요. 물론 수동으로도 가능합니다. 이게 자동 분석을 해서 수동으로 보충할 때랑 자동으로 분석을 해서 자동으로 보충을 할 때랑 어떤 편차를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냐를 간략하게 보여드리는 편인데요. 물론 관리를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하루에 몇 번 정도 팔라듐 농도를 분석하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루에 이제 첨가되는 주기가 굉장히 좀 길수록 이 팔라듐의 농도의 편차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팔라듐 농도의 편차가 크다 보니 어떤 특정 제품이 들어갔을 때 어떤 낮은 농도에서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어려운 좀 형상이 복잡하고 이런 제품들이 팔라듐이 낮은 농도에서 들어갔을 때는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자동 분석을 하고 자동 보충을 할 경우에는 어떤 이제 높은 농도일 때, 낮은 농도일 때 이런 편차가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우리가 타겟으로 설정한 팔라듐 농도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농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으로써 이제 드래그 아웃돼서 버려지는 것도 최소화시킬 수도 있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일정한 농도의 팔라듐 내에서 다양한 제품을 생산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팔라듐 컨트롤러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으로는 온라인 스텝 테스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스텝이라는 전이차는 특히 자동차 외장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식성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이를 다들 잘 관리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 전이차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는 도금된 제품으로 분석을 진행을 하죠. 일반적인 도금 시간이 약 3시간, 그리고 제품을 그 중에서 또 제품을 실험실로 가지고 와야 되고 매 파괴식으로 어떤 전이차를 분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총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지금 생산된 제품의 전이차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약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텝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이 결과가 불량일 경우에는 그동안 한 3시간, 4시간 정도 가량 제품이 전반적으로 다 스텝이 기준치를 벗어났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본 스텝 테스터 장비는 도금 라인에서 직접적으로 실시간으로 전이차를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비파괴식이고, 그래서 도금 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기존의 제품으로 분석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분석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분석 시간이 비교적 짧은 시간, 세정 시간 포함해서 약 41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자동 분석 시스템, 방광니켈, 광택니켈, NP니켈에 자동으로 전이차를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류미터를 줬을 때 어떤 전이차가 형성이 될 거냐, 이거를 시뮬레이션도 가능합니다. 전류밀도를 높게 줬을 때, 전류밀도를 낮게 줬을 때 전이차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장비를 통해서 산출된 스텝, 전이차의 결과는 지속적으로 누적이 돼서 백업 및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장비가 운영되는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도금조로부터 도금액을 장비가 가져옵니다. 그래서 도금액에서 니켈 도금을 하고 이 니켈 도금층에 대해서 전이차를 측정을 합니다. 근데 이 전이라는 게 지금 말씀드린 스텝이 다 상대적인 전이차이긴 하지만 본 장비는 스탠다드에 대한 전이값을 가지고 있고 방광니켈에 대한 절대적인 전이, 그리고 광택니켈에 대한 절대전이, NP니켈에 대한 절대전이를 측정을 해서 방광과 광택 사이의 절대전이의 차, 그 차의 전이차를 분석 결과로 도출을 합니다. 그래서 각 도금을 방광니켈, 광택니켈, NP니켈을 각각 도금을 하고요. 그 차이에 대한 결과값으로 전이차를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는 간단하게 이 장비가 운영되는 순서를 보여드린 자료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금이 될 때 총 걸리는 시간이 약 41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장비를 통해서 분석한 것과 본 실질적인 제품을 분석을 했을 때, 그러니까 보시는 것과 같이 분석을 했을 때는 약 135mV의 차이를 보였고, 이 장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금액을 끌어와서 도금을 해서 전이차를 확인한 결과 약 한 124mV 정도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실제 제품을 찍었을 때랑 도금액 자체에 대한 전이차를 확인했을 때는 약 10mV의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이 정도는 충분히 정확도를 보이는 결과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본 장비에 대해서 헬릭스와 팔라듐 컨트롤러 그리고 스텝 테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